자, 구가는 분사와 분사 구문이다. 그치? 자, 분사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지. 이 분사라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에 뭐와 뭐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형태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pp다. 자, ing는 능동일 때 쓰고 pp는 수동일 때 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뭡니까? 분사 구문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뭐와 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일단은 종속절과 그 다음에 주절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종속절이라는 건 뭐고 주절은 뭐지? 종속절은 뭐고 주절은 뭐예요? 일단 절이라는 거 자체는 주어 동사인데 주절은 뭐가 없고 종속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다. 자, 이러한 패턴으로 항상 글이 나오죠. When you go out, you feel hot in summer.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영어는 어떻게 한다?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을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 생략이 들어간다. 어떻게 생략을 합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없앨까? 주절의 주어를 없앨까? 종속절 너 종이니까 너 빠져. 그 다음에 접속사야 너도 필요 없어. 왜? 너 없어도 의미 파악이 되거든. 자, 너 밖에 나가. 너 덥다고 느껴. 그러면 너가 밖에 나갈 때 when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걸 알겠지. 또는 if you라는 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겠지. 그래서 접속사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다? 동사인데 이 동사를 그대로 남겨놓으면 뒤에 주절의 주어 동사랑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 동사를 동사가 아닌 놈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뭘 달아줍니까? ing를 달자.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얘는 원래 처음에 뭐였어요? 종속절이었죠. 근데 절을 뭘로 바꾸는 거야?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 분사 구문을 만드는 전제 조건은 일단 뭐다? 주어가 뭐 할 때? 같을 때 분사 구문을 만든다라는 게 원래 원칙상의 이론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외 조건을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양태,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이게 다 뭐냐면 그 종속절에 들어가는 접속사의 종류예요. 접속사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when, before, after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접속사죠. 그 다음에 이유, because, as, since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죠. 그 다음에 조건으로는 뭐예요? if 뭐뭐라면,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그 다음에 양보라는 건 자리 양보의 양보가 아닙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는 아이들 접속사로서 뭐 있습니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아이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양태, 부대 상황 이런 아이들도 다 접속사의 어떤 역할로서 부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as 이런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 때문이다? 얘네가 접속사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가르쳤어? 분사구문은 올 때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쳤어요. 얘들아 분사구문에 ing가 올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나는 뭐라고 가르쳐요? 분사구문에 ing가 나오면 1번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얘가 주절의 끝에 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리고 뭐뭐이다. 그래서 뭐뭐이다. 결과로 해석하라. 두 가지 방법만 가르쳐줬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선생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얘네를 넣어보면 되겠지. 조건으로도 해석을 해보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해석을 해보고. 왜? 얘네들이 부사절의 접속사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자, 그러면 요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Disappointed, he went to Paderewski and explained his difficulty. 자, disappointed라는 뭐가 붙은 아이가 문장의 시작에 나오고 콤마 찍고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ing가 아니라 뭐가 붙었어? pp가 나왔네. 분명히 분사구문은 뭐라고 했어? ing가 붙고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분사구문인데 선생님이 또 거짓말을 하셨구나. 아니죠. 원래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BPP의 수동태 be에다가 ing를 붙였는데 우리 분사구문을 만들 때 being 또는 having been과 같은 아이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만 남는다? ed가 붙은 아이만 남을 수 있다. 왜? 이 ed만 남겨도 사실은 과거 분사 pp로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까? pp를 딱 보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수동. 맞죠? 그래서 BPP 수동태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PP만 봐도 우리는 얘를 수동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being은 생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being이 생략된 구조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본능적으로 그냥 뭐라고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이해하자. 뭐뭐 하면서 라고 나는 부대 상황 동시 동작으로 기본적으로 해석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80% 이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거든. 너무 복잡하게 원래 종속절의 접속사가 뭐였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시간 싸움이고 그 주어진 시간 1분 30초 안에 내가 뭘 해야 돼? 정답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용 이해를 하는 게 1번이거든.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빠르고 내용 파악. 얘가 뭔 소리 하는구나, 얘가 뭔 소리 하는구나 그것만 파악해내면 되는 거예요. 100% 정확한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영어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넣어서 빠르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거 독립분사구문. 얘는 무조건 별표. 얘는 내가 늘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올 때마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가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 자, 일단은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되냐? with라는 아이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분사가 나오는데 현재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 그런데 with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니까 보통은 이렇게 끊는 거야. 그럼 with를 뭐라고 해석할까? 명사와 함께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거야.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얘는 뭐다? 아, 분사구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뭐라고 해석을 하자? 명사가 분사하면서 명사가 분사한 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거 순서대로 좀 써놔보세요. with 명사 ing pp 그랬을 때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파악을 하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공식처럼 외워놓고 with 명사를 딱 보면서 본능적으로 뭐뭐와 함께라고 해석을 해봤다가 해석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뒤에 ing pp가 있네. 그러면 재빨리 얘 분사구문이지 라고 판단을 하고 명사가 분사한 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해석뿐만 아니라 어법 자리에 요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ing 현재 분사를 취할지 pp 과거 분사를 취할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해?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도 물어본 건데 항상 뭐를 따져줘야 된다?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줘야 된다. 자, 관계라는 건 능동, 수동이죠. 능동일 때 뭐 쓸 거야? ing 쓰고요.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문 볼게요. 두 번째 거. They shook their hands. 그들이 손을 흔든대요. 그런데 어떻게 손을 흔든대요? 그녀의 팔. 자, 팔이 듭니까? 아니면 팔이 들려집니까? 팔이 갑자기 탁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팔은 우리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다? rise였으면 모르겠지만 raised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 여기 자리에 어떻게 형태를 넣을지에 대해서는 명사와의 뭐를 따져라? 관계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왔을 때 분사구문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줘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 어법입니다. 자, 아까 말한 예외사항 잠깐 볼게요. 일단 분사구문을 만들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종속절의 주어랑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분사구문을 만든다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문에서 일단은 주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게 주절이야? 뒤에 게 주절이야? 앞에 게 주절이죠.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고요. 뒤에 거는 주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being covered 이렇게 되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요 아이는 뭡니까? the bottom. 얘는 뭘까요? being covered에서의 원래 뭐였습니까?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왜 안 없어졌을까요? 주절의 주어와 뭐하지 않아서 같지가 않아서 생략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살려둬 놓고는 뭐를 만들었다?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존재한다? 언어는 늘상 예외가 존재해서 열심히 규칙을 외워도 이러한 예외 때문에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이라는 건 뭘 전제로 시작이 된다?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를 없애고 접속사 없애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데 그 비동사에 붙은 ing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 정도 이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또 예외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when meeting이라고 뭐를 남겨뒀습니까? 주어는 없어졌는데 뭐가 또 살아있어? ing 앞에. 접속사를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을까요? 1번, 우리가 접속사를 지우면 이해를 못할까봐 살려두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대면으로 만났을 그때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접속사를 또 굳이 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외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7과에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수업 시간에 어법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결국은 문법이자 구문이다라는 거.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목적어가 긴 경우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넣고 그 다음에 진목적어를 문장 뒤로 보낸 형태로 몇 형식 구조다? 별표 쳐볼까? 5형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구조이며 이때 가목적어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목적어는 어떠한 형태로 주로 나옵니까? 가목적어가 it이라면? to 부정사로 구로 나오거나 절로 나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서 절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요거 메모해 둘까? 자, 그러면은 5형식이 일단은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를 넣는다는 거야? it을 넣는다는 거지. 그러면 찐으로 있던 to나 that 절이 어디로 밀려나는 거예요? o 뒤에 갈까? oc 뒤로 갈까? 가 아닌 oc 뒤로 제일 뒤로 밀려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진 목적어였던 to 이하나 that 절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자, 밑에 설명도 한번 볼게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걸까? 필기를 하고 나면 필기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필기는 그대로 있고 화면만 움직이는 이 진기한 형상. 그러면서 지우개는 또 너무 작아. 응? 이렇게? 이게 최선인 걸까? 됐어요. 자, 그러면 가목적어가 나왔을 때 생김새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가목적어 it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oc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그때 oc 자리에는 보통 뭐가 나오는 게 맞아? 형용사가 등장한다.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부사. 이거는 어법 문제로도 나옵니다. 부사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진목적어 투부정사나 대절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서 들어가주는 이러한 구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꼭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부분 밑줄 치고 꼭 암기합니다. 오늘 이후로 요거는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줘야 된다.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5형식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원하면 쓸 수도 있지만 주로 가목 it과 직목 to 또는 that을 사용하는 동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believe, consider, think, find, make 5형식의 대표 동사들이지. 자, 중학교 때 5형식의 대표 동사 하면은 뭐라고 대답이 나와줘야 되냐면 중학생이라면 지각동사, 사역동사라고 대답이 나와줘야 돼.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5형식의 대표동사라고 하면 find, consider, 뭐 believe 이런 아이 정도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find 발견하다라고 거의 해석하지 않지. 5형식일 때 find 어떻게 해석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해석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해석해줘야 된다고? O가 OC라고 뭐하다? 생각하다. find를 뭐처럼 봐줘야 된다? think처럼 봐줘야 된다. believe, O가 OC라고 믿다. O가 OC라고 믿는 거, O가 OC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쵸? consider, 여기다라는 뜻이잖아. O를 OC라고 여기다. 즉, O가 OC라고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다 뭐예요? make 빼고 얘네는 다 뭐처럼? think처럼 생각하자. O가 OC라고 생각하다, 믿다, 여기다. O가 OC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make는 O를 OC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5가지 동사들 기억을 해봅시다. 머리에 지금 저장을 하시오. O가 OC라고 생각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 자,
말해보시오. O가 OC라고 생각하다에 뭐가 있습니까? Believe, consider, find, think, make. 좋아요. 자, find 뭐라고 해석해줘야 된다고? O가 OC라고 생각. 그렇지. O가 OC라고 생각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해볼까? 영작 한번 해볼래요? 자, 일단은 뼈대를 항상 잡으라고 했잖아. 그치? 그 뼈대가 되는 큰 틀은 누가 되어줘야 돼? 주어와 주어 동사. 동사를 접는 거지. 자, 그러면은 주어가 일단 누구예요? 일부 국가들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부 국가 주어로 쓰면은 some countries를 잡고요. 썼으니까 지워주는 습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안다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find.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구조를 봅시다. 뭐가 뭐하다는 것을 목적어가 한글로 표시를 해보자. 목적어가 어디가 되는 걸까? 목보가 어디가 되는 걸까? 어렵다가 뭐가 되어줘야 될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면 어렵다는 것을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어줘야 돼. 그러면 뭐 하는 것이가 뭐가 되어줘야 돼? 얘가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가 목적어가 되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글 해석으로만 보면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일부 국가들은 안다. know that. 대절 뒤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걔가 주어가 되는 것 같고 어렵다가 동사가 되는 것 같지. 그치? 그렇게 느껴지도록 오형식이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써도 돼? Some countries know that 뭐 providing safe water is difficult 이렇게 써도 돼. 근데 걔는 뭐예요? 주어 동사 뒤에 대절을 쓰는 구문이고 우리는 몇 형식의 뭐를 활용하는 거야? 오형식의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잖아. 그러니까 오형식의 구조, O와 OC를 넣어서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해석 하나의 영작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지금 오형식의 가목, 직목 구문을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ind라는 I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와줘야 돼요? 일단은 가목적어 it 써주고요. 얘가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OC를 써줘야 되겠죠. OC 자리에 뭐가 나와줘야 될까? find it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시찐으로 나타내는 거 뒤에다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를 쓸까? 뭐 하는 게 어려워요? to provide it 썼고 그 다음에 뭐? drinking 자, drinking safe water이면 provide drinking safe water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시는 것 안전한 물이 아니라 provide safe drink water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식수라는 것이 한 단어가 되어줘야 되거든. drinking water이 마시는 물, 식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식수는 식수인데 어떤 식수야? 안전한 식수 이렇게 되니까 safe drinking water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지. drinking safe water 하면 안전한 물 마시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 사용했습니까? 네. 자, 검토할 때 어떻게 한다? 다 각각의 걸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렇게 X자가 나와줘야 된다.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을 때 반드시 사용한 거를 검토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했습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주어 동사 뼈대를 어떻게 잡았어요? 그의 반응은 얘가 주어고 동사가 했다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했다. 가봅시다. 주어가 뭐예요? His response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made 그 다음에 it 그렇지.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먼저 써주고요. clear까지 됐다, 그치? 자, 그런데 지금은 진목적어 자리에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 투부정사가 아니라? 대절이 좋아. 그러면은 대 뒤에 순서가 어떻게 나와줘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글 해석에서 주어 동사를 또 찾아보자. 주어가 누구예요? 그가 얘가 또 대절의 주어가 되겠지? 그러면은 동사는요? 있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볼까? 대 뒤에 주어가 누구라고요? he 그 다음에 trusted. 자, 그런데 trust라는 아이는 뭐뭐를 믿다니까 얘 뒤에 뭐가 나와줘야 돼?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신의 직감을이라는 아이가 목적으로 나와줘야 돼. He trusted his gut feeling. 것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죠. 네. 근데 미국에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gut feeling이라는 게 직감이고요. 원래 것은 뭐냐면 이게 창자, 내장을 뜻해. 그러면 너의 내장의 느낌을 믿는 거야. 내장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이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그거를 sixth sense, 직감이죠. 기분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뭔지 모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gut fee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gut이라는 것 자체가 내장이라는 뜻인데 그냥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직감. 그래서 gut feeling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go with your gut feeling 하면 뭐예요? 그렇지. 직감을 믿고 그대로 따라라 이런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단어 하나 gut feeling이라는 것도 숙지를 하면서 이렇게 5형식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자주 사용하는 동사 다시 한번 읊어보자. 뭐가 있습니까? believe, think, find, make, C로 시작하는 거? 오케이, consider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연습 문제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해보면 되고 페이지 40쪽 넘어가 볼까요? 자, 페이지 40쪽에는 이제 유닛 8 간접 의무문입니다. 간접 의무문이라는 것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의 문법 수준이다라는 거. 자, 간접 의무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접, 근데 의무문이라는 건 다 직접적이잖아. 너 어디 살아? 뭐 먹었어? 다 의무문의 원래는 직접적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묻는다는 게 어느 상황에서 간접을 쓰는 걸까? 간접적으로 묻게 되는 걸까? 일반, 우리가 그걸 평서문이라고 해요. 평소에 이렇게 쓰는 문장. 평서문 안에 직접 의무문을 어떠하게 되는 경우, 끼워 넣게 되는 경우 간접 의무문의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의무문은 궁금한 내용, 그 질문의 내용을 일반 문장, 평서문 안에 포함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모르겠다. 그가 어디 사는지. I don't know. Where does he live가 아니라 I don't know where he lives. 이렇게. I don't know라는 일반 문장 안에 그가 어디 살아요? 라는 직접 의무문을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뭐다? 간접 의무문인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직접 의무문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Where does he live? 라고 의, 동, 주. 자, 그런데 이 동사가 보통 일반 동사일 때는 우리 의무문 만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do나 does나
그렇지. did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죠. 그래서 where does it live? 그 어디 살아요? 라는 순서로 의동주 순서가 나오는 반면에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나와준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공식처럼 주동, 의주동, 의주동 요 순서대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게 이 문법의 핵심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연습 삼아 한번 써보자. 나는 몰라요. 그가 어디 사는지 영작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I don't know. I don't know. 오, 놀래라. 오, 진짜 놀래. 미안. I don't know Where where he he lives. does live 맞나요? 아니. 아까 where does he live가 직접 의문문이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이렇게 쓰면 이제 낚이는 거예요. 어떻게 써줘야 될까? 이 does는 여기에서 필요한 아이 아니야. 아니. 근데 앞에서는 왜 does의 도움을 빌렸어요? Where does it live라고 물어요. 그 그걸 알 수가 없지 우리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그치?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땐 do, does, did를 빌려 쓰라고 하니까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does는 사실은 의문문, 직접 의문문에서 쓰라고 하니까 쓴 거지. 얘는 직접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does가 사실은 뭐하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does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 does가 가지고 있던 3인칭 단수라는 거를 살려줘야 되겠죠. 걔를 누구한테 전달하면 3인칭 단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동사. 그래서 live 뒤에 반드시 뭘 붙여줘야 된다? he lives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일단은 he가 주어기 때문에 어떻게? lives 써준다라고 판단이 되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가 문장 속으로 들어오면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절 역할을 하고요.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무슨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얘가 주어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예시는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봤을 때 일단은 how we invest time까지가 이 문장에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is라는 아이가 동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지. 주어 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다? 의문사, 주동, 주어절, 의문사절이 간접 의문문으로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자, 우리 요거 빠바 하면서 했는데 기억날란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 의문사절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이제 배운 게 축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자, 뭐가 있었어요? 동명사도 올 수 있고요. 구로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서 절이요. 절이라는 건 주어 뭔가 뭐 플러스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이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거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 그렇지, 맞아. 대절 좋아. 요 자리에 이끌 수 있는 게 that. if는 주어 자리에 안 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쵸. whether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의문사 절. 요 정도 주어 자리에 절을 이끄는 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그 다음 밑에 we know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알아요? What is coming next? know라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잖아. 뭐를 아는데 목적어 자리에 what 절이 나왔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 what을 뭐라고 보기도 합니까? 의문사 what일 수도 있고 아니 관계대명사 대수로 보기도 하거든. 근데 그게 참 구별이 어려워요. what. 그 다음 가보자. That place is where I'm going. 그 장소는 입니다.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 그래서 where이라는 의문사가 무슨 자리로 나왔다? 보어 자리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장소는 where I'm going. 내가 가는 장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봅시다. 간접 의문문의 활용. 이게 좀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하나는 would you guess라고 의문사가 있는 거라 하나 1번이 여기에선 거꾸로죠. 얘가 의문사가 있는 거고 얘가 의문사가 없는 거. would you guess랑 who has the large hippocampus를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는 의문사가 있고 하나는 의문사가 없을 때 의문사를 제일 앞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러한 건 규칙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외워줘야 된다. 자, who는 의문사이자 무슨 역할을 한대요? 주어 역할을 한대요. who, would you guess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would you guess가 마치 뭐인 것처럼 삽입구인 것처럼 들어가는 거야. Who has the large hippocampus? 일 때 would you guess를 마치 삽입절처럼 의문사 뒤쪽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자주 나오는 동사들 뭐가 또 있다? 밑줄 쳐볼까? guess, imagine, believe, suppose, think. 이러한 동사가 주절 안에 오면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제일 앞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 마치 삽입구처럼. Who do you think? Who do you suppose? Who do you believe? Who do you imagine?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자, 기출 포커스 밑에 거 볼까요? 뭐라고 써져 있냐? 기출 포커스를 보시면 의문사의 쓰임에 대한 어법과 간접 의문문의 서술형 영작으로 출제. 간접 의문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서술형에. 그럴 때 간접 의문문에 뭐를 반드시 숙지하자? 어순. 어순이 어떻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의주동. 의주동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자라는 거. 자, 그러면은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첫 번째를 보면은 스스로를 확실히 알고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일단은 큰 틀 한번 짜보자. 큰 틀 어떻게 짤까요? 주어 동사가 누구예요?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파악해라. 그렇지. 자, 그러면은 파악해라. 명령문이네. 그럼 어떻게 쓸까요? 파악해라는 게 노인지 런. 여기도 있네. 알고니까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스스로를 확실히 알고 and 파악해라. 이렇게 돼줘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스스로를 확실히 알고부터 먼저 영작을 알자. know. 자, know. 알아라. 이거잖아. 그런데 know는 뒤에 목적어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뭐를 알아라는 거야? yourself. 그렇지. yourself. 그러면은 know yourself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되겠네.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다음에 확실히니까 확실히를 살릴 수 있는 부사는 뭐가 있을까요? Really? really.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줘야 되지? really know yourself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and 연결하면서 뒤에 거 가보자. 뭐 하래요? 파악해라. learn. 파악을 하래요. 그런데 뭘 파악을 하라고요?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의문사 있으니까 what 그 다음에 what 뒤에 your weakness 그 다음에 are 의주동 순서대로 났죠. 그런데 뭐가 한 놈이 남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야. 한 놈이 남네. 이 한 놈을 어디에 넣어야 적절할까? get to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get to 이거는 우리 단어장에서도 외웠습니다. 뭐뭐 하게 되다. 자, get to 뒤에는 이 to가 투부정사 to거든. 그럼 get to 뒤에는 뭐가 나와줘야 돼?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니까 어디에 들어가줘야 될까? 앞에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get to really know yourself and learn what your weaknesses are. 이렇게.
너 자신을 정말로 알게 되고 그리고 뭐 해라?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거 하나 또 해볼까요? 써보세요. 얘는 어렵지 않죠? 정답. The cashier asked her how she was doing. 오케이, perfect. 너무 잘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39쪽이랑 43쪽. 자, 구간은 분사와 분사 구문이다. 그치? 자, 분사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지. 이 분사라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에 뭐와 뭐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형태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pp다. 자, ing는 능동일 때 쓰고, pp는 수동일 때 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뭡니까? 분사 구문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뭐와 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일단은 종속절과 그 다음에 주절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종속절이라는 건 뭐고 주절은 뭐지? 종속절은 뭐고 주절은 뭐예요? 일단 절이라는 거 자체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주절은 뭐가 없고 종속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다. 자, 이러한 패턴으로 항상 글이 나오죠. When you go out, you feel hot in summer.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영어는 어떻게 한다?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을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 생략이 들어간다. 어떻게 생략을 합니까? 종속절에 주어를 없앨까? 주절에 주어를 없앨까? 종속절, 너 종이니까 너 빠져. 그 다음에 접속사야 너도 필요 없어. 왜? 너 없어도 의미 파악이 되거든. 자, 너 밖에 나가, 너 덥다고 느껴. 그러면 너가 밖에 나갈 때 when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걸 알겠지. 또는 if you라는 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겠지. 그래서 접속사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다? 동사인데 이 동사를 그대로 남겨놓으면 뒤에 주절의 주어 동사랑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 동사를 동사가 아닌 놈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뭘 달아줍니까? ing를 달자.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얘는 원래 처음에 뭐였어요? 종속절이었죠. 근데 절을 뭘로 바꾸는 거야?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 분사 구문을 만드는 전제 조건은 일단 뭐다? 주어가 뭐 할 때? 같을 때 분사 구문을 만든다라는 게 원래 원칙상의 이론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외 조건을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양태,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이게 다 뭐냐면 그 종속절에 들어가는 접속사의 종류예요. 접속사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when, before, after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접속사죠. 그 다음에 이유, because, as, since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죠. 그 다음에 조건으로는 뭐예요? if 뭐뭐라면,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그 다음에 양보라는 건 자리 양보의 양보가 아닙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는 아이들. 접속사로서 뭐 있습니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아이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양태, 부대 상황 이런 아이들도 다 접속사의 어떤 역할로서 부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as 이런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 때문이다? 얘네가 접속사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가르쳤어? 분사구문을 올 때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쳤어요. 얘들아 분사구문에 ing가 올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나는 뭐라고 가르쳐요? 분사구문에 ing가 나오면 1번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얘가 주절의 끝에 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리고 뭐뭐이다. 그래서 뭐뭐이다. 결과로 해석하라. 두 가지 방법만 가르쳐줬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선생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얘네를 넣어보면 되겠지. 조건으로도 해석을 해보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해석을 해보고. 왜? 얘네들이 부사절의 접속사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자, 그러면 요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Disappointed, he went to Paderewski and explained his difficulty. 자, disappointed라는 뭐가 붙은 아이가 문장의 시작에 나오고 콤마 찍고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ing가 아니라 뭐가 붙었어? pp가 나왔네. 분명히 분사구문은 뭐라고 했어? ing가 붙고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분사구문인데 선생님이 또 거짓말을 하셨구나. 아니죠. 원래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BPP의 수동태 be에다가 ing를 붙였는데 우리 분사구문을 만들 때 being 또는 having been과 같은 아이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만 남는다? ed가 붙은 아이만 남을 수 있다. 왜? 이 ed만 남겨도 사실은 과거 분사 pp로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까? pp를 딱 보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수동. 맞죠? 그래서 BPP 수동태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PP만 봐도 우리는 얘를 수동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being은 생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being이 생략된 구조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본능적으로 그냥 뭐라고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이해하자. 뭐뭐 하면서라고 나는 부대 상황, 동시 동작으로 기본적으로 해석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80% 이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거든. 너무 복잡하게 원래 종속절의 접속사가 뭐였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시간 싸움이고 그 주어진 시간 1분 30초 안에 내가 뭘 해야 돼? 정답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용 이해를 하는 게 1번이거든.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빠르고 내용 파악. 얘가 뭔 소리 하는구나, 얘가 뭔 소리 하는구나, 그것만 파악해내면 되는 거야. 100% 정확한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영어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넣어서 빠르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거. 독립분사구문. 얘는 무조건 별표. 얘는 내가 늘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올 때마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가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 자, 일단은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되냐? with라는 아이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분사가 나오는데 현재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 그런데 with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니까 보통은 이렇게 끊는 거야. 그럼 with를 뭐라고 해석할까? 명사와 함께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거야.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얘는 뭐다? 아, 분사구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뭐라고 해석을 하자? 명사가 분사하면서 명사가 분사한 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거 순서대로 좀 써놔보세요. with 명사 ing pp. 그랬을 때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파악을 하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공식처럼 외워놓고 with 명사를 딱 보면서 본능적으로 뭐뭐와 함께라고 해석을 해봤다가 해석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뒤에 ing pp가 있네. 그러면 재빨리 얘 분사구문이지 라고 판단을 하고 명사가 분사한 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해석뿐만 아니라 어법 자리에 요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ing 현재 분사를 취할지 pp 과거 분사를 취할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해?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도 물어본 건데 항상 뭐를 따져줘야 된다?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줘야 된다. 자, 관계라는 건 능동, 수동이죠. 능동일 때 뭐 쓸 거야? ing 쓰고요.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문 볼게요. 두 번째 거. They shook their hands. 그들이 손을 흔든대요. 그런데 어떻게 손을 흔든대요? 그녀의 팔. 자, 팔이 듭니까? 아니면 팔이 들려집니까? 팔이 갑자기 탁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팔은 우리의 어떤
넌 흐름에 따라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다? rise였으면 모르겠지만 raised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여기 자리에 어떻게 형태를 넣을지에 대해서는 뭐 명사와의 뭐를 따져라? 관계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왔을 때 분사구문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줘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 어법입니다. 자, 아까 말한 예외사항 잠깐 볼게요. 일단 분사구문을 만들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종속절의 주어랑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분사구문을 만든다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문에서 일단은 주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게 주절이야, 뒤에 게 주절이야? 앞에 게 주절이죠.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고요. 뒤에 거는 주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being covered 이렇게 되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요 아이는 뭡니까? the bottom. 얘는 뭘까요? being covered에서의 원래 뭐였습니까?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왜 안 없어졌을까요? 주절의 주어와 뭐하지 않아서 같지가 않아서 생략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살려둬 놓고는 뭐를 만들었다?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존재한다? 언어는 늘상 예외가 존재해서 열심히 규칙을 외워도 이러한 예외 때문에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뭘 전제로 시작이 된다?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를 없애고 접속사 없애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데 그 비동사에 붙은 ing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 정도 이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또 예외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when meeting이라고 뭐를 남겨뒀습니까? 주어는 없어졌는데 뭐가 또 살아있어? ing 앞에. 접속사를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을까요? 1번, 우리가 접속사를 지우면 이해를 못할까봐 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대면으로 만났을 그때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접속사를 또 굳이 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외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